안녕하세요, 고캠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영상 하나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미니멀 캠핑, 백패킹 이런 종류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오토 캠핑, 그리고 그 최근에 핫하다는 텐트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리뷰할 텐트는 사바티칼에서 만든 길리아라는 텐트입니다. 자, 설치하기 전에 이 텐트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 본체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샌드스톤, 탄색이 아닌 샌드스톤 베이지 색과 약간 비슷한 그런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텐트, 이 쉘터 본체를 고르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폴대 케이스를 빼면 이렇게 검은색 알루미늄 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폴대가 메인 폴대인데 요 끝에가 약간 회색빛과 실버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요거에 보통 터널형 텐트들이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폴들이 양 가쪽에 있는 폴보다 조금 굵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드 보호 쪽을 또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폴 2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한다거나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설치하면서도 조금씩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단점, 지금 폴을 막 조립했으니까 이 폴에 대해서 이 장점은 없습니다. 단점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터의 자립을 도와주는 폴대 3개, 이 3개가 굵기가 약 13파이인데 알루미늄 6061 재질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알파인 텐트나 또 꽤 유명한 브랜드사에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폴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구성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딱 1회 사용했습니다. 1회 사용했는데 보는 것처럼 폴대가 다 휘어버렸습니다. 마치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거리듯이. 폴대가 원래 일직선이거든요. 일직선인데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저렇게 부분마다 폴대가 다 휘어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단점, 폴대의 내구성이 되게 약하다. 상당히 안타까운 단점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텐트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이 폴대의 이 정도의 내구성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끝마디가 이렇게 실버나 회색으로 된 부분은 그 쉘터의, 그러니까 즉 텐트 스킨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립에 필요한 폴들은 양쪽 끝으로 한 개씩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텐트가 폴의 내구성 때문에 막연한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셋업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폴대 끝부분이 팁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텐트에 설치된 어떤 액세서리가 여기에 꼽혀서 고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편리하고 설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슬리브를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폴 슬리브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슬리브에 산입하거나 또 뺄 때 편리함을 주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헬스포츠의 김내나 발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넣어서 슬리브에 억지로 넣고 또 뺄 때는 중간에 폴대 마디가 분리돼서 또 중간에 고립되는 현상,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바티칼 길리아는 중간부터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폴을 이렇게 넣고 빼는 데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없다. 요거는 또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리브를 다 통과한 폴들은 아까 엔드 팁이 없기 때문에 이 오픈형입니다. 이 액세서리가 있는데 요거를, 이 클립 같은 거를 여기다 꽂아주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 가서 이 뭐 폴을 움직여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터널형 텐트 같은 경우는 팩을 안 받고 이렇게 바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폴대가 있는 곳에 팩다운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자립할 때도 더욱 안정감 있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폴대를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아까 팩 박은 곳에 이제 클립인데 이 폴대 마감 쪽 돼 있는 오픈형 돼 있는 이 폴대 끝마디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립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놔두면 아마 넘어질 겁니다. 이거를 반대쪽으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메인 폴들을 다 결합을 해서 한쪽 편으로 이렇게 넘겨 놓으시면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뭐 날린다거나 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폴대를 이렇게 세우고 밑에 빌딩 테이프가 보입니다. 빌딩 테이프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잘 당겨서 반대쪽과 평행을 맞춘 상태에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팩다운을 하면 어느 정도 자립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안쪽에, 그러니까 즉 여기의 반대편을 다시 여기랑 똑같이 팩다운을 하면 거의 90%는 이 텐트는 설치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자립에 필요한 팩들은 다 박았는데 이 사바티칼 길리아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없고 여기서 설치하면서 조금씩 또 단점을 말씀드리는데, 저처럼 잘못 설치하면 이렇게 붕 떠버립니다. 원래 스커트도 없는데 이렇게 붕 떠버리거나 울어버리니까 밑에 뭐 고양이나 뭐 바람 뭐 이런 거, 뱀 들어오기 정말 쉬워요. 네, 이제 자립에 필요한 팩다운과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립에 필요한 폴대 3개를 설치하고 팩을 다 박으면 마지막으로 이 텐트에 터널형 텐트지만 다른 터널형 텐트와는 좀 차이가 있는 이 브릿지폴, 이 브릿지폴을 넣으면서 개방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이 브릿지폴이 있음으로써 터널형 텐트가 각 잡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이 브릿지폴 때문에 각 잡기가 최종적으로 되게 쉽다, 쉬워졌다, 이런 장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브릿지폴이 있음으로써 이 터널형 텐트는 오로지 원단의 장력으로 최대한 피칭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릿지폴이 있음으로써 문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입문 한 개를 열고 바로 또 뒤에 있는 문, 자, 이렇게 한쪽 면만 도어를 2개를 다 오픈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픈을 해서 개방감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있는 도어를 다 열면 이렇게 좋은 개방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앞뒤로도 개방이 또 가능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 후면도 개방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개방감이 확실히 좋다, 큰 장점인 이 사바티칼 길리아입니다. 근데 이 개방감에 비해서 큰 단점이 바로 있는데, 모든 출입문에는 메쉬 창이 없습니다. 패밀리 텐트 중에서 뭐 터널형 텐트를 꽂으라면 이제
헬스포츠 김내나 또 도플갱어의 뭐 가마보코, 또 이런 사바티칼, 길리아나 아르니카 이런 텐트들이 있는데 이 길리아의 텐트는 높이가 170, 가로의 길이가 5.4m입니다. 텐트의 폭은 약 3m. 만약에 이너 텐트를 설치하게 되면 2.8m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딱 한번 사용해 보니까 내부 공간이 좁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지금 내부에 제가 살짝 쭈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텐트 높이가 170이라고 하니까 딱 서면 머리가 대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을 더 찾으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커트 부분입니다. 이 텐트를 아무리 지면에 밀착을 시켜서 택다운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잔디밭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도 주먹 한 개, 이 주먹 한 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걸 최대한 밑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택다운 하면 텐트 전체의 모양이 일그러진다거나 제대로 된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텐트의 가격에 비해서 구성품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단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바티칼이라는 브랜드는 현재 일본 브랜드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큰 유명한 아웃도어 전문 유통 회사인데 이 자체 브랜드를 런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티칼에는 길리아랑 이거보다 훨씬 좀 더 큰 아르니카라는 모델인데, 그 아르니카 모델은 또 스커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원단이 립스탑 원단이 아닌 일반 타프타 원단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고려해서 이 텐트는 원단이 립스탑 원단이 아닌 일반적인 직조 방식인 타프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텐트의 가격은 얼마냐? 현재 일본에서는 이 텐트를 추첨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원래 정가는 47,000엔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0 얼마 정도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현지 내에서도 리셀 판매가가 상당히 2배 정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간부가세라든지 또 배송비를 고려한다면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사용한다면 어차피 이 텐트는 가성비를 생각했는데 그 가성비 중에서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47,000원이 넘는 가격에 이너 텐트는 2개를 줍니다. 5인용짜리와 2인용짜리를 주는데, 어찌 보면 정가의 가격에 비해서 구성품을 본다면 저가의 품질을 사용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제공하는 구성품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또 그 가격이기 때문에 원단은 타프타, 폴은 6061 알루미늄, 스커트 없이 또 메시망도 없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에 비슷한 텐트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텐트들의 가격을 보면 국내 가격도 거의 100만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폴대의 재질이라든지 원단의 재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성능은 더 월등히 국산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대비 되게 구성품이 다양하고 원하는 디자인, 이쁜 디자인, 또 설치하기 용이하다, 또 세세하게 신경 쓴 부분도 많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패밀리 텐트인 헬스포츠의 김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